사진 속 내 모습에 문득 멈춘 적이 있으신가요? 나도 모르던 제3의 눈으로 본 내 모습. 언제부턴가 생긴 작은 주름, 예전보다 깊어진 눈가의 선, 그리고 조금씩 달라지는 얼굴의 윤곽. 우리는 모두 매일 조금씩 늙어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멈출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모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나이를 숨기기 위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주름을 가리고 흰머리를 염색하고 젊어 보이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찾아온 변화를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 나이는 적이 아니라 깊이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드리 헵번. 이름만 들어도 우아함이 떠오르는 그녀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신에게는 두 개의 손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는 자신을 돕기 위한 손, 다른 하나는 타인을 돕기 위한 손이죠. 이 말에는 그녀의 인생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29년 벨기에에서 태어난 오드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을 직접 겪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전쟁을 겪으며 굶주림과 공포를 경험했고 그 시절 유니세프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60대가 되어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을 때 세상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아름답게 살아온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름답게 늙어간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오디오북은 외모를 가꾸는 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을 가꾸는 마음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당신의 지친 마음이 쉬어가는 곳, 히든라이프 스토리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지만 확실한 해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차 한 잔 마시듯 편안하게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당신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짓는데 가장 큰 등불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제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삶의 가장 아름다운 장으로 만드는 5가지 마음가짐에 대한 여행입니다. 나이를 숨기지 않는 용기.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그녀의 저서 노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노년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되지 않은 인생의 또 다른 장이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나이를 숨기기 시작했나요? 30이 넘었다고 말하기가 두려웠던 순간? 40이라는 숫자 앞에서 주저했던 순간? 아니면 50을 말하면서 아직도 전다고 덧붙여야 했던 순간?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나이를 약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구직 사이트의 나이 제한, 전고 패기 있는 인재를 찾는다는 채용 공고, 40대 이상 여배우가 받을 수 있는 역할의 한계, 숫자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엘렌 랭어 교수는 1979년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노인들을 20년 전 환경으로 꾸민 공간에서 일주일간 생활하게 했습니다. 20년 전 음악을 듣고, 20년 전 신문을 읽고, 20년 전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한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의 시력이 개선되고 청력이 좋아졌으며 심지어 체력 테스트 결과도 향상되었습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이는 단순한 생물학적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주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그녀가 유니세프 활동을 하며 카메라 앞에 섰을 때 60대의 주름진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주름을 없애는 시술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있나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주름들은 제 인생의 지도입니다. 웃었던 순간들, 눈물 흘렸던 순간들이 모두 여기 있어요. 왜 그걸 지워야 하나요? 이 대답에는 깊은 자기 수용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를 숨기려 애쓸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부정하게 됩니다. 나는 이 나이답지 않게 살아야 해. 나는 아직 젊어야 해. 나는 나이를 먹으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은 결국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더 이상 방어가 아닌 표현이 됩니다. 맞아. 나는 50살이야. 그리고 이 50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지. 60대라는 게 자랑스러워. 이 나이까지 살아남았고 여전히 배우고 있어.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입니다. 젊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품격은 선택한 사람에게만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나이를 물어보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그 숫자 뒤에 여러분이 살아온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외모보다 태도를 가꾸는 사람. 독일 출신의 전설적인 배우 마를렌 디트리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은 얼굴이 아니라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올 때 함께 들어오는 분위기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아름다운 외모는 아닌데도 그 사람이 방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확 밝아지는 경험. 반대로 외모는 화려한데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험. 진짜 아름다움은 눈에 먼저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느껴집니다. 말투, 침묵하는 방식, 타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작은 배려. 2020년 영국의 한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같은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되 한 그룹에게는 이 사람은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이 사람은 타인에게 무례한 행동을 자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원봉사를 한다고 소개받은 그룹은 같은 사진을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실제로 외모에 투영해서 봅니다. 오드리 헵번이 노년에 더욱 존경받았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명확합니다. 그녀는 1988년부터 1993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유니세프 친선대사로서 에티오피아, 수단, 소말리아를 방문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아프리카의 척박한 환경을 직접 찾아가 굶주린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한 사진가가 증언했습니다. 카메라는 그녀의 주름도 백발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이 전 세계에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안는 그녀의 손에는 부드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빛내기보다 타인의 삶을 밝히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1992년 소말리아 방문 중 오드리는 중증 영양실조로 앙상하게 마른 5살 소년을 만났습니다. 통역을 통해 소년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물병의 물을 조심스럽게 소년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때 누군가 사진을 찍으려 하자 오드리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의 시간입니다. 촬영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 와서 증언하는 것뿐입니다. 이 아이들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이 이름과 이야기를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태도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외모가 먼저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태도가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진짜 아름다움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태도로 하루를 보내셨나요? 누군가에게 친절했나요? 작은 배려를 베풀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나요? 이런 순간들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듭니다. 상처를 부드러움으로 바꾸는 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이 말은 예술뿐 아니라 인생에도 적용됩니다. 삶은 우리를 무사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예상치 못한 실패, 돌이킬 수 없는 선택, 그리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들. 우리는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 상처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로 인해 날카로워집니다. 세상을 의심하고 타인을 경계하고 삶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상처 덕분에 부드러워집니다. 타인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고 작은 행복에 감사하며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드리 헵번의 어린 시절은 결코 동화 같지 않았습니다. 1944년 그녀가 15살이었을 때 네덜란드는 나치 점령하에 있었습니다. 기아의 겨울이라 불린 그 시기, 오드리의 가족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튤립 구근을 삶아 먹었고 풀잎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녀의 삼촌은 처형당했고 그녀가 사랑했던 오빠는 나치 강제노동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드리는 평생 영양실조의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의 가늘고 섬세한 체형은 사실 전쟁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그녀를 냉소적으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1988년 유니세프 친선대사가 된 오드리는 에티오피아의 한 난민촌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4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굶주린 아이들, 절망에 빠진 어머니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겪는 고통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것을 겪었으니까요. 제가 유니세프의 도움으로 살아남았기에 이제 제가 돕고 싶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후 오히려 더 성숙하고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현상입니다. 2015년 한 연구에 따르면 큰 역경을 겪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더 많은 이타적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오드리 헵번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완벽한 피부나 균형 잡힌 이목구비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부드러움으로 바꾼 내면의 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여러분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름답게 늙는다는 것은 상처를 품고도 미소 지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타인을 이해하는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더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아니까요. 비교를 멈출 때 찾아오는 자유.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였던 엘리너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열등하게 만들 수 없다. 당신의 동의 없이는 우리는 너무 자주 타인의 삶을 기준 삼아 자신을 평가합니다. SNS를 열면 쏟아지는 타인의 행복한 순간들, 더 나은 직장, 더 예쁜 외모, 더 완벽한 가족. 비교는 기쁨을 갉아먹는 가장 조용한 도둑입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팀이 하루에 SNS를
3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SNS 사용 시간이 길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우울감과 불안감이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자신의 일상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 할리우드, 오드리 헵번과 마릴린 먼로는 같은 시대를 대표하는 두 아이콘이었습니다. 언론은 끊임없이 둘을 비교했습니다. 누가 더 아름다운가? 누가 더 성공적인가? 마릴린은 관능미와 섹스 심볼로, 오드리는 우아함과 순수함으로 대변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드리는 그 경쟁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마릴린 먼로와 비교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드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릴린은 놀라운 배우이고 저도 그녀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마릴린이 되려고 하지 않고 그녀도 저를 모방하지 않아요. 우리 각자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이 대답에는 깊은 자기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기만의 속도와 결이 있다는 것을. 1993년 오드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마릴린은 이미 31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았고 각자의 방식으로 기억됩니다.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한 것과 다릅니다. 타인에게서 배우고 영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고유함을 잃어버립니다. 일본의 금속공예가 마쓰다 고노스케는 70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다른 장인들의 작품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작품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들어야 할 것은 가장 뛰어난 작품이 아니라 나만이 만들 수 있는 작품이라는 것을요. 아름답게 늙는 사람은 다른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만의 리듬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대신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비교를 멈추는 순간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마지막까지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 프랑스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코코 샤넬은 말했습니다. 우아함이란 기억 속에 남는 방식이다. 품위. 이것은 돈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도에서 나옵니다. 불평하지 않는 힘, 조급해하지 않는 여유, 그리고 침묵할 줄 아는 지혜. 오드리 헵번의 마지막 몇 년을 살펴보면 이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1992년 9월, 그녀는 소말리아에서 돌아온 후 극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진단은 대장암, 이미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암은 이미 전이된 상태였고 의사들은 그녀에게 몇 개월의 시간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63세. 그녀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녀는 조용히 스위스의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신이 사랑했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을 피했고 동정을 구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품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슈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걱정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죠. 1993년 1월 20일, 오드리 헵번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전 세계에서 조문객이 왔습니다.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추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드리는 화면 밖에서 더 빛났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진짜 아름다움은 그녀가 살아온 방식에 있었습니다. 품위 있게 나이 든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2018년
일본의 한 요양원에서 105세의 할머니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행복하게 사셨나요?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 앞에서 제 머리를 빗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날이라도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존중하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누구든 존중하며 대합니다. 그것이 품위예요. 품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는 것, 점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화가 나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품위가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실수를 해도 젊어서 그래라고 이해받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게 늙는다는 것은 크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오래 남는 것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젊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피부의 탄력, 빠른 회복력, 밤을 새울 수 있는 체력, 그리고 무한해 보였던 시간,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집니다. 더 깊어진 이해심, 더 따뜻해진 공감 능력, 더 넓어진 관점, 그리고 더 단단해진 자아. 오드리 헵번이 남긴 마지막 말 중 하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세요. 아름다운 눈을 갖고 싶으면 타인의 좋은 점을 보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걸으세요. 이 말은 그녀가 평생 실천해온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어떤 태도로 하루를 시작할지, 어떤 말을 선택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늙어갈지를 결정합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가조 이시구로는 그의 소설 남아있는 나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였다는 것을요. 오드리 헵번처럼 아름답게 늙는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주름, 모든 경험, 모든 실수와 성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내일을 위해, 조금 더 깊어진 나를 위해 이제 우리는 나이 드는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진짜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오히려 시간과 함께 더 깊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처럼 말이죠.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숫자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진짜 나이입니다. 오드리 헵번